구독자분들의 부의 사다리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의 사다리입니다. 네, 오늘은 2월 14일 월요일 장 마감 후에 SK케미칼에 대한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가 하락은 하긴 했지만 장중에 2.1%까지 하락했던 분을 일부 되돌리면서 종가는 1.5% 마감했습니다. 일단은 분봉으로 보게 되면 10분봉으로 보게 되면은 떨어진 이후에 이렇게 횡보하다가 마감을 했는데요. 일부 반등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SK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였다라고 일단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흐름이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올란 다음에 여기서 횡보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12만 한 7,000원, 6천, 7,000원에서 7,500원, 7,000원 정도 여기서 횡보한 게 아니고 이 하단에서 횡보하다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조금 좋지 않은 모습은 보였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금요일에 시간의 단일가 소폭 상승하면서 기대를 하셨던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제가 한번 영상에 올리기는 했지만 일단은 제2의 한진칼이 되기 위해서는 지분이 너무 작습니다. 오늘 아침에 3프로TV에서 권순우 기자님께서 이런 물적 분할과 주주 환원 정책 관련된 일부 기업들을 언급하면서 SK케미칼도 거기 언급됐습니다. 거기에 나왔던 내용은 딱 요런 내용입니다. 안다 자산운용이 SK케미칼이 2회의 물적 분할을 하면서 정상적인 주주 가치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훼손하고 있고, 이에 SK 바이오사이언스의 보유 지분 68%중 50% 플러스 한 주를 남기고 모두 매각한 후에 주주들에게 환원해라. SK 바이오사이언스가 SK 케미칼로부터 물적 분할한 회사인데 지분율이 68%임에도 불구하고 손자회사는 시가총액 20억, 그 다음에 모회사는 시가총액 2조 밖에 안 된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SK 멀티 유틸리티를 매각 분할했는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매출은 한 170억, 400억도 안 되는 그런 수준으로 분할을 했는데 현금 흐름을 절반 이상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SK케미칼이 갖고 있는 현금의 절반을 이 물적 분할한 회사한테 주면서 SK케미칼은 현금을 확보한 게 없는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가 생각보다 저조했던 시가 배당률 2%가 말이 됩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6% 정도로 했었어야 되고, 15만 원 기준으로 5%면은 최소 7,000원, 8,000원. 정말로 이 회사가 주주를 생각하고 주가 관리를 할 생각이 있었다면은 10,000원은 배당해야 됩니다. 가장 최근에 광주 신세계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광주 신세계는 신세계의 자회사인데요.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시점에서 그 정용진 부회장이 본인 지분을 신세계에 매각하면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지금 상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광주 신세계는 배당을 작년에 한 1,500원, 2,000원 정도 했었는데 올해 8,500원, 7,500원까지 늘렸습니다. 네. 그렇게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주가가 여전히 이 가격대를 회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광주 신세계가 영업이익이 적자가 나거나 아니면 성장률이 떨어진 거냐? 절대 아닙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기업이 어떤 주주들을 생각을 하고 있다면 어떠한 형태로든 액션을 취하기 마련인데, 현재 SK케미칼은 전혀 그런 모습을 취하지 않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일단 공매도도 다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생각보다 배당도 적고 30% 배당한다 그랬는데 별도의 30%다 보니까 500억밖에 안 되고, 그리고 사업은 하고 있는데 전혀 그 친환경이라는 섹터가 아무래도 현재 기준에서는 성장주 섹터다 보니까 지금 금리 인상한데, 그리고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랑 이슈가 있고, 그다음에 석유, 가스 이쪽 부분들이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 보니까 다 공매도를 치는 겁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다 안 좋은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오늘 다시 오랜만에 연기금이 1,000주를 매수를 했고 금융투자도 오랜만에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다만 외국인이 조금 매도를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들쑥날쑥 많이 하니까 조금 지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를 보게 되면은 오늘
이 경영권 문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분이 얼마 안 돼서 좀 별로 이렇게 좋은 임팩트를 받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금호석유 오늘 보니까 10%라고 합니다. 지분이 소송을 건. 근데 그 외에 지분이 뭐 30% 40% 이상 갖고 있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그 다음에 BYC도 나왔는데 BYC는 세대주주의 지분율이 거의 60% 이상이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부분도 크게 의미가 없고요. 아마 이때 한번 상한가를 친 것 같던데 결국 다시 다 내려왔죠. 네, 그리고 예전에 과거 한진칼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게 아마 이제 사실은 가장 임팩트 있던 이 당시 11만 원까지 올라갔죠. 요 3만 원짜리가 그 경영권 분쟁으로 인해서 이렇게 올라갔던 이슈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폭등하려면 무조건 지분율 확보가 높아야 됩니다. 3% 5% 크게 저는 물론 그런 행위를 하는 주체들이나 그 주식을 위임해서 활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폄하할 이유도 없고 오히려 현대 사회에서 개인이 활동해야 할 기본권을 다 하는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랑은 별개로 일단 현재 이 기업에서는 만약에 주주들이 대주주가 관련된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바로 언론에다가 보고를 하고 뉴스를 냈을 텐데요. 지금은 사실은 제가 볼 땐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가 지분율이 34%밖에 34%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34.8% 36% 갖고 있는데 5% 이상 주주가 두 군데밖에 없습니다. 디스커버리랑 연기금. 연기금은 SK케미칼 쪽 친화적이겠죠. 왜냐면 물적 분란도 찬성했으니까. 소액 주주가 58%를 갖고 있지만 이 42%를 갖고 있는 이 주주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이 모든 주주들이 다 똘똘 뭉친다라는 것도 사실은 불가능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디스커버리는 여차하면 연기금만 포섭하면 사실상 어떤 지배력을 상실하는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디스커버리 지주회사를 관점으로 조금 생각이 조금 솔직히 말해 생각이 좀 없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게 되시면은 디스커버리가 지분을 조금 확대를 했었지만 작년 9월에 제가 볼 때는 이 최대 주주의 지분을 뭐 한 40% 이상까지 이렇게 매수하거나 그러지 않는다면 주가의 상승은 조금 쉽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볼 때는 뭐 마냥 나쁜 뉴스만 있는 건 아닙니다.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게 되게 웃기죠. 실적 공시한 날에는 뭐 백신 사업 빼고 뭐 다 망했다라는 내용 나오더니 이 소송이 나오고 나서 갑자기 좋은 뉴스들을 내보냈습니다. 아다르고 다른데 어쨌든 영업이익이 제약 매출, 그 다음에 이 제약 매출에서 많이 올랐다. 그리고 이 관절염 치료제도 매출과 영업이익이 올랐고, 그 다음에 역류성 식도염 치료제도 판매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좋은 뉴스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을 보시면 친환경, 그러니까 폐플라스틱, LG, SK, 롯데 미래 먹거리로 여기 보게 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요 내용인데요. 사실 이 내용에서는 크게 별로 없고 여기서 나오는 내용이 이 뉴스에서 나오는 내용이 중요한데요. 뭐냐면은 SK케미칼은 지금 보게 되시면은 여기 있습니다. 석유화학 회사들, SK케미칼이 결국 석유화학 회사인데 지금 보게 되시면은 이 원유가 계속 올라가고 마진 확보가 안 되니까 SK케미칼 같은 회사는 새로운 회사, LG화학과 SK케미칼의 경우에는 원료 수급 다변화보다는 비석유 부문의 신사업이나 프리미엄 제품 등을 대응하고 있다. SK케미칼은 화장품 용기에 사용되는 코폴리에스터 등에 기대를 걸고 있다. SK케미칼 관계자는
코폴리에스테의 경우 미국 회사 한국과 SK케미칼밖에 만들지 못하는데 미국은 코로나로 인해 제대로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코폴리에스터를 비롯한 제품들의 판가를 고객사들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네, 결국 SK케미칼은 석유화학 회사 아니라고 봅니다. 친환경 회사고요. 현재 지금 그 불행 중 다행인 건 물적 분할한 회사를 당분간 한 최소 2년에서 3년 안에는 상장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CJ도 물적 분할한 회사 물적 분할 자체를 지금 취소하려고 하고 있고요. 뭐 SK온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상장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물적 분할 쪼개기 한 후에 기존 주주들의 어떤 그 피눈물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SK 멀티 유틸리티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되면 상장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연히 모회사인 SK케미칼 지분을 100% 갖고 있기 때문에 SK케미칼 쪽으로 당연히 가격적인 측면을 많이 받쳐야 되고요. 일단은 그거와 별개로 단기 가격 측면에서는 현재는 지금 이 모습이 다시 신저가를 깰 가능성이 조금 높아졌습니다. 일단 일본 기준으로 한 11만, 뭐 이게 이제 최악으로 간다면 한 11만 6천 원 정도까지 내려갈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봉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한 이번 주는 한 11만 6천 원, 다음 주쯤에 10만 원대까지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 물론 떨어진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위로는 열려 있습니다. 위로는 한 16만 원까지 열려 있고요. 일본 기준으로도 위로는 한 14만 원, 이렇게 떨어진 날 13만 9천 원 여기까지 다 열려 있습니다. 상승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이 단계별로 일단은 13만 5천 원을 먼저 뚫고 그 다음에 이제 14만 원, 그 다음에 15만 원, 그 다음에 16만 원 이렇게 순서대로 뚫고요. 떨어지게 되면은 그것도 단계적으로 떨어집니다. 일단은 내일은 한 이 정도 12만, 내일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 하면 12만 2천 원에서 3천 원, 한 3천 원 정도 더 빠질 수 있고요. 지금 보게 되면은 신용이 2%대로 지금 떨어졌습니다. 신용융자가 1%까지 떨어져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 보유 비중이 지금 살짝 빠지고는 있는데 이 부분은 빨리 개선이 돼서 한 20%까지 보유를 해줘야 되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일단은 SK케미칼은 뭐 일단 작년은 끝났고 올해 이제 1분기 매출이 어떻게 될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아무래도 올해 6월에 일회용품 보증제가 시작이 되면 그 전에 어떤 관련주들을 막 찾으면서 섹터를 마련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SK케미칼이 조금 포커스를 받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네, 오늘 한 주 첫날인데 뭐 아쉽지만 뭐 오늘 지수들도 다 빠졌기 때문에 그거에 위안을 삼으시고 오늘 하루는 조금 좀 편히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